반갑습니다. 소마코칭 스튜디오의 최광석 원장입니다. 자, 소마틱스 자세혁명 서기편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상호침투라는 주제예요. 아마 이런 용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이제 소마틱스 제 강의를 예전에 들었던 분들이라면은 들을 테지만 영어로는 이제 인터페네트레이션이라는 라고 써요. 상호 침투가. 제가 이제 몸을 탐구하는 새로운 방식, 상호 침투를 몸을 탐구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소마틱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감각을 깨우는 거죠. 그런데 외제 감각이 아닌 내재 감각의 포커스를 주로 맞춰요. 물론 외제 감각도 활용을 하지만 이제 감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해야 이 상호 침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죠. 시각입니다. 시각은 대상 세계의 정보가 눈이라는 시각 기관을 통해서 시신경 오고 그 시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뇌의 특정 영역으로 전달돼서 처리가 돼서 우리가 이거는 물병이다, 이거는 컵이다, 이걸 아는 거죠. 바깥에서 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이게 이제 감각이 외제 감각이에요. 그 대표가 시각이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이런 감각들은 통칭해서 바깥에서 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외제 감각이라고 해요. 내재 감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을 감고도 고개를 까딱까딱 하지만 이거를 알 수 있죠.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움직일 때랑 이렇게 움직일 때 다 알잖아요. 눈을 감고 있어도 손을 눈 감고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여도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각도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몸에 내재 감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내재 감각을 어떤 다른 말로는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도 해요. 프로프라이오셉션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짓는데 이 고유 수용 감각을 깨우는 게 소마틱스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소마틱스가 고유 수용 감각만을 다루진 않습니다. 이게 테크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주로 고유 수용 감각을 다루죠. 고유 수용 감각을 다른 말로 이제 키네세시아라고 하는데 운동 감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근육의 상완 이두근이라는 근육이 있다면은 이 근육의 길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축하면 짧아지고 펴면 늘어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주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 특히 이런 근육들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눈을 감고 상완 이두근을 수축해도 얘가 짧아졌는지 길어졌는지 알 수 있죠. 이건 바로 근육의 길이 변화를 감지하는 수용기가 이 근육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어떤 게 있다. 마치 눈이 있어서 대상 세계를 보듯이 이 근육의 길이 변화를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시각이 없어도, 청각이 없어도. 그리고 근육의 끝부분은 이제 건이 있어서 그 건이 뼈하고 이렇게 달라붙어요. 건은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조직이죠. 그 건에는 어떤 장력 변화. 내가 이런 책을 이렇게 들었으면은 이 책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죠. 여기 우리가 안기석이 걷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무게와 이 책의 무게를 우리가 눈을 감고도 뭐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게가 다르잖아요.
무게가 곧 장력이에요. 이 무게가 내 몸에 있는 근육의 길이 변화는 없지만 건에서 이 무게만큼의 걸리는 장력을 알아챌 수 있는 그 무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장력 수용기, 장력 변화를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그거 외에도 우리가 뭐 귀 안쪽에 있는 전종 미로계, 이게 손해랑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동작들의 속도, 균형, 그리고 어떤 방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관절에는 관절에 걸리는 역학적인 힘을 파악하는 수용기가 또 있고, 내장에는 또 마찬가지로 내장에 걸리는 압박 수용기가, 압박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또 있어요. 이런 시각, 청각, 후각, 미각,触각 같은 외제 감각이 아닌 이 방금 이야기했던 근육의 길이 변화, 건의 장력 변화, 그리고 전정 미로 반사의 균형 변화, 여기서 감지하는 균형 변화, 그리고 관절의 역학적인 힘을 감지하는 또 그 변화를 감지하는 수용기, 그리고 내장의 장부 압박 수용기, 이런 모든 내재 감각 수용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감고 온몸을 움직이고 발을 까딱까딱하고 골반을 앞뒤로 이렇게 하는데도 이거를 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각, 한마디로 내재 감각은 고유수용 감각이고, 고유수용 감각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인지하는 감각이다. 근데 이제 움직임만 인지하는 건 아니고,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몸에 걸리는 장력도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죠. 상호 침투라는 기법은 펜디큘레이션 기법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펜디큘레이션은 고유 수용 감각 중에서도 근육의 길이 변화, 여기에 접근을 하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복직근을 수축하고 척추 길이근을 수축을 함으로써 우리가 아치앵커를 했죠. 물론 이제 아치앵커이 단지 이 두 근육에 의해서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몸을 굴곡시키고 신전시키는 대표적인 근육이라서 이렇게 들었지만, 굉장히 굴곡 신전이라는 것은 복잡한 움직임이지만, 어쨌든 이 두 근육을 대표로 우리 몸이 굴곡 신전한다고 했을 때, 복부에 긴장이 많고 척추 길이근에 긴장이 많을 때 이 펜디큘레이션 기법을 쓰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이 근육을 조금 더 수축하고, 그리고 조금 더 늘림으로써, 그리고 그런 동작을 할 때 생기는 어떤 몸의 긴장을 알아채서 내려놓는 이런 방식으로 내 몸의 긴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감각운동, 기억상실증을 깨우는 이런 기법들이 펜디큘레이션 기법이라면은 이 상호침투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 강자인데 왜 서서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것부터 이야기하냐? 상호침투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서기가 굉장히 재밌어지기 때문에 이 개념부터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상호침투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책이 좋습니다. 책 한 2권 정도를 이렇게, 하나는 조금 작은 책, 작고 부피가 작은 책 하나, 하나는 조금 부피가 커서 무게가 나가는 책, 2개를 준비하세요. 자, 준비하셨나요? 자, 이거를 놓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먼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실험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이 정도 무게의 책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손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하면은 오른쪽 손으로 뭔가 무게가 가해졌다는 걸 알겠죠. 그런데 좀 더 의식을 내 몸에서 이렇게 쭉 감지를 해보면은 오른쪽 손에서 오른쪽 손목
어깨, 목까지 뭔가 이렇게 긴장된 느낌이 납니다. 그러겠죠? 천천히 반대쪽으로 옮기면은 오른쪽에서는 방금 걸렸던 장력이 다 빠져나갔고 이번에는 왼쪽 손에서 또 마찬가지 들어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당연한 이야기죠. 자, 오른쪽으로 또 바꾸면은 마찬가지로 자, 책을 바꿔볼게요. 좀 더 무게감이 나가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해봐요. 오른쪽에다 하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아까는 목 정도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옆구리 등 뒤쪽까지 장력이 딱 걸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긴장이 딱 들어가죠. 몸의 표면에만 집중하지 말고 좀 더 깊은 쪽에다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치 뭔가 쭉 어떤 긴장이 내 몸에 흡수되어 있는 느낌이 납니다. 다시 천천히 반대쪽으로 옮기면은 오른쪽에서는 방금 걸렸던 장력이 다 빠져나가고 이번에는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른쪽에서 들어온 장력의 느낌과 왼쪽에서 들어온 느낌이 뭔가 달라요. 오른쪽은 오른쪽 허리 뒤쪽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 왼쪽은 오히려 옆구리 쪽 그리고 왼쪽 앞쪽 쇄골 쪽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온 느낌이 나지만 좌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서는 빠져나갔고 다시 오른쪽에서 들어왔어요. 자,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내가 만약에 이 장력을 가진 물질을 그냥 바깥쪽에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는 그냥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거운 게 그냥 이동한 거예요. 이동시킨 거죠. 자, 인지가 동원되지 않는다면은 얘는 그냥 하나의 물체가 역서역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그냥 물리적인 사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대상이 공간 안에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물체로 보지 않고 내 손 위에 올려놓는 순간 이 장력만큼 내 몸으로 흡수되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내 몸은 얘를 감지했지만 감지한 거죠. 장력으로. 이 장력을 감지하는 게 손가락 관절에 또는 손목, 팔꿈치, 어깨 그리고 내 몸통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근육하고 근육끝 부분에 근이 있고 근이 뼈가 달라붙어 있다고 했죠. 그 근에서 이 장력을 감지하는 수용기들이 얘를 입체적으로 인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의 장력이 내 몸에 흡수되어 들어왔다. 마치 우리가 그 까만 물감을 물 속에다가 하얀 물에다가 투명한 물에다가 이렇게 딱 터트리면은 그 물감이 쫙 확산되어 나가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얘가 녹아서 내 몸으로 확산되어 들어왔다. 자, 오른쪽으로 확산되어 들어와서 내 몸의 어떤 영역에 딱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에서 다 빠져나가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확산되어 들어오는데 내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좌우 근육과 관절 어떤 배열, 뼈의 배열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미세하게 차이가 나죠. 좌우가. 그래서 왼쪽 들어가는 거랑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이 장력의 차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장력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장력이 좀 더 큰 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더 멀리 확산되는 거예요. 마치 물감을 많이 뿌렸다고 보시면 되죠. 아니면 진한 물감을 뿌려서 내 몸이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내 몸에 장력 변화를 감지하는 수용기들이 동원되면서 입체적으로 얘의 이 물질의 무게만큼 장력만큼의 어떤
장력만큼의 장력이 좀 그렇네요. 내 몸으로 확산되어 들어왔어요. 허리 뒤쪽까지 저 꼬리밴드까지 장력이 생겼는데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는 장력이 빠져나가고 다시 왼쪽으로 들어왔죠. 무게가 좀 클수록 좀 더 좌우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무거운 걸로 하지 마시고 적당한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물체를 이리로 옮겼을 때는 이 물체는 바깥 세상에서 대상으로만 존재했다면은,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소마틱스 방식으로 내 몸에 내재하는 내재 감각을 활용을 해서 얘의 장력 변화가, 장력이 내 몸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은, 눈을 감고 얘가 오른손이 올라오는 순간, 그 순간 이 손은 나랑 하나가 된 거예요. 요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오브젝트로,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프로세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과정으로서의, 지금 현재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 몸 안에서 내가 내재 감각을 통해서 얘를 인지한 거죠. 그리고 빠져나간 것도 인지해요. 마치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나가는 것처럼 장력이 내 몸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내 몸의 깊은 인지가 가능합니다. 이 장력을 통해서 내 몸 안을 인지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상호 침투. 얘도 내 몸 안에 침투해 왔지만 반대로 내가 또 이 책 안으로 침투에 들어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호 침투입니다. 나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얘는 나와 하나가 된 거죠. 자, 이런 개념들을 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얘는 얘고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얘가 얘지만 얘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장력과 하나가 됐다라고 바라봐야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안기 탐험에서 우리가 골반과 의자 사이에서 무게분산 인지하는 거 했었죠. 내가 만약에 내 몸이 그냥 대상 세계의 물질이다고 생각하면은 오른쪽으로 몸무게를 이동하고 왼쪽으로 몸무게를 이동을 했을 때, 뭐 앞으로 뒤로 몸무게를 이동할 때 내 몸무게만큼, 상체겠죠, 하체에 걸리는 거 아니니까 상체의 몸무게만큼 골반에서 무게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무게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내 상체 몸무게만큼 오른쪽 좌골로 몸무게가 내리누르고 있고, 왼쪽 이동하니까 약간 누르는 영역이나 분포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누르는 영역이 오른쪽 왼쪽 장골의 속도가 다르다겠으니까 골반의 비틀림에 의해서 아주 미세하게 왼쪽 오른쪽이 누르는 어떤 포인트가 약간씩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냥 무거운 게 가서 내리누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역학적 방식의 무게 이동이라면은 소마틱스 방식, 상호 침투 방식이라고 할게요. 이 상호 침투 방식의 무게 이동은 달라요. 내가 오른쪽으로 몸무게를 이동을 해서 내 몸무게만큼 좌골로 내리누르는 힘이 생겼지만, 반대로 그만큼의 장력이 좌골을 타고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서 위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자, 가만히 서 있는 자세에서 오른쪽만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무게가 가서 누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마치 그 길이를 분할하는 것처럼 천천히 가요. 그러면은 장력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겠죠. 내 몸의 무게가 이렇게 조금씩 더 걸리니까 좌골에 그만큼 걸리는데
어느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무게가 좌골에 걸릴 거예요. 최고점이 이르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요. 자, 돌아와서 중립 상태에서는 힘을 다 빼고 이완합니다. 그대로 오른쪽으로 쭉 천천히 가는데 내 좌골로 장력이 침투해 오는 느낌을 받으세요. 방금 책을 가지고 오른손 왼손으로 장력이 침투해 오는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내 무게만큼 오른쪽 좌골로 내 무게만큼의 장력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은 쭉 허리를 타고 등까지 좀 더 올라가면 목까지 침투하는 느낌이 났다가 다시 중립 상태로 돌아오면은 쫙 빠져나갑니다. 마치 장력이 좌골을 타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나죠. 눈을 감고 좀 더 몸에 집중한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5번만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만 하겠습니다. 자, 상호 침투 관점에서 쭉 파고 들어와요. 파고 들어오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으로 긴장하는 요소를 찾아서 내려놓고 돌아와요. 자, 동작의 시작, 동작의 과정, 동작의 전환, 동작이 되돌아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긴장들을 발견하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서 돌아오고 중립 상태에서는 완전히 이완을 합니다. 다시 천천히 갔다가 돌아옵니다. 자, 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 동안에 좌골을 통해서 장력이 침투해서 내 몸의 어느 영역까지 확산되어 가는지 확인하시고 긴장 내려놓고 또 되돌아와서 이완을 해요. 자, 5번 다 했으면은 자, 눈을 감고 몸 오른쪽 왼쪽 장력이 침투한 오른쪽과 장력이 침투하지 않은 왼쪽을 비교를 해봐요. 자, 장력이 침투한 쪽의 척추 기립근이나 허리 쪽이 뭔가 공간이 넓어져 있거나 확장된 느낌이 납니다. 만약에 오른쪽 엉덩이만 아프다 이렇게 느끼셨다면은 장력 침투 개념으로 무게 이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게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장력 침투 개념으로 침투해 오는 장력을 느끼고 그거를 방해하는 긴장들을 그걸 감지하는 걸 방해하는 긴장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은 끝나고 나서 장력이 침투한 쪽이 뭔가 더 길어지고 넓어진 느낌이 납니다. 나나요? 자, 지금 앉아서 했지만 만약에 서서 한다면은 서서 발바닥을 가지고 좌우로 하겠죠.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탐험을 더 깊게 해보도록 할 건데 만약에 발바닥으로 좌로 우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내 몸무게만큼 오른쪽 발에 무게가 걸렸는데 그만큼의 무게가 밑에서 발을 통해서 위로 침투해 들어오겠죠. 장력 침투가 일어나겠죠. 지구가 나를 위로 올려주는 거겠죠. 지구가 나랑 하나 된 겁니다. 논리 비약이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몸무게만큼 지구를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그 무게가 장력만큼 밑에서 밀어주니까 마치 어머니 지구가 나를 서포트 해주는. 그래서 이 힘을 저는 앞으로 지지력, 영어로는 서포트의 힘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지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구가 마치 밑에서 위로 장력 침투를 통해서 나를 위로 올려주는 것 같은, 지지해 주는 것 같은 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소마틱스 탐험을 하게 된다면은, 페디큘레이션을 통해서는 동작 중심의 이렇게 재밌는 동작을 통해서 그 동작을 알아채고 동작에서 일어나는 긴장들을 내려놓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다면은, 요거는 좀 더 다른 방식, 이전에 하고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립니다. 내 몸을 탐구하는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서 숙제를 내주겠는데, 꼭 책 2개, 책 아니라 이제 어떤 다른 것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바디 스캔을 하고 들어가세요. 기본적인 바디 스캔을 하고, 바디 스캔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게요. 안기 탐험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좀 무게가 낮은 걸로 해보고, 좀 무게가 좀 더 큰 걸로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걸로, 다양한 형태의 무게를 가지고, 무게가 침투에 들어왔다, 장력이 무게라고도 하고 장력이라고 할게요. 침투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에서 내 몸의 긴장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그 과정에서 긴장을 알아채고 내려놓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또 바디 스캔을 해보시면은 호흡, 무게 분산, 긴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또 앉은 자세에서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긴장을 발견하고 내려놓으면서 장력 침투 관점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지지력을 느끼면서 동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정말 더 이제 깊게 온몸으로 하는 상호 침투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상호 침투라는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실험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세계에서 존재했던 물질이 나랑 하나가 되는 순간, 이 장력을 감지하는 수용기 이 덕분에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얘랑 나랑 서로 침투했다라는 것. 지구가 나와 하나로 침투했다라는 것. 그래서 지구가 내가 되고 내가 지구가 되는 이런 독특한 판타지 세계가 열립니다. 이게 판타지든 아니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덕분에, 이런 방식 덕분에 여러분의 긴장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펜디큘레이션 방식으로 빼지 못했던 긴장들을 이 상호 침투 방식으로 뺄 수 있게 되면은 삶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죠. 자, 요거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